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는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가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종식 변호사 스튜디오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이 탈북자 출신이자 화교죠. 이 서울시 공무원, 시간제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우성 씨인데, 먼저 이 차 교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우성 씨가 어떻게 해서 이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또 1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2004년도에 유우성 씨가 탈북을 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탈북자가 아니고 그냥 중국 그 화교입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서울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제 특채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2013년 1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 혐의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였고요. 그래서 어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명단을 등 이런 국가 기밀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라고 하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었고요. 구속되었고. 그런데 이제 이 유 씨의 여동생이 이제 그 중국에서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 맞다라는 취지로 국정원에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에서는 이 여동생의 진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었는데요. 네. 나중에 이 여동생이 이제 자기가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그 날짜가 출입국 날짜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가 않고 해서 1심 법원에서는 2013년 8월에 이 여동생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데, 네. 이것이 어떤 믿기가 좀 어렵다. 네.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앞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 법원에 계류 중이고요. 네. 이 2심 법원에 이 검찰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3개의 문서를 제출을 했는데, 네. 그 3개의 문서가 지금 이제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핵심은 유우성 씨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제 간첩 교육을 받았느냐. 네네.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의 기록과 이 유우성 씨의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기록이 네네. 서로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이제 검찰에서는요, 화룡시 공항국에서 발급한 출입국 기록을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네.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연변 조선족 자치공화국에서 발급한 출입국 기록을 또 마찬가지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6년 5월 27일 날 그 변호인 측에서는 2006년 5월 27일 이후로는 유우성 씨가 북한에 더 이상 그 들어간 적이 없다고 네. 주장을 했고, 검찰 측에서는 2006년 5월 27일부터 2006년 6월 10일까지 그 북한으로 출입국한 기록이 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대사관 측이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러한 문건들에 대해서 이게 가짜다, 허위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건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이 위조됐다는 공문서 3건이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그 2006년 5월 이후에 어떤 그 유 씨가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었다고 하는 그 출입경 기록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라고 하는 그 허롱시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 네. 2번째고요. 3번째가 이제 그 유 씨 측이 제시한 출입경 기록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국 출입국 관리소에 그 확인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네. 3가지 공문서가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장 공문서 가운데 핵심인 게 그래도 출입경 기록인데요. 이 김 변호사님, 이 네. 위조된 문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에서 가장 그 엇갈리고 있는 대목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의 주장을 한 건 2006년 5월 23일 북한에 입국을 했다. 네. 2006년 5월 27일 중국으로 다시 입국을 해서 더 이상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이 돼 있는데, 네. 이때 제출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이후에 다시 북한으로 입국이 2차례 돼 있다라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후에 입국한 사실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기록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변호인단 네. 측에서는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을 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한 번은 북한으로 출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입국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 사실관계 여부가 일단 쟁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제출한 그 공문서는 하룡시 공안국에서 발급을 해준 부분인데 네. 하룡시 공안국이 출입국 관리에 관해서 이게 이 부분을 증명해줄 만한 권한 있는 기관인지 여부도 좀 양 당사자 사이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이 검찰의 서류가 위조됐다고 이제 팩스를 보냈지만은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게 허위다라고 이 직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은 위조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김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왜 위조이냐 아니냐 여부에 있어서 이제 이 발급권자가 누구이냐. 네. 그래서 이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중국 내부의 어떤 규정에 의하면은 그것을 이제 광역 단체에서 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연변 공화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네. 있는데. 화룡시에서 할 수 예, 없는 없는 거네요. 걸로 이제 규정상은 그렇다고 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개인이 이제 그렇게 발급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공적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화룡시에서 그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순한 그 날짜가 이렇게 입경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입경 출경 입경으로 바꾼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입경 이렇게 돼 있는 애시당초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의 오류인 것인지 아니면은 입경 출경 입경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이제 조작한 것인지 네.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사실은 그 팩스 내용만 가지고는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발급권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순한 시스템의 오류나 기재상의 오류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변경시켰는지 그리고 이제 도장도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것은 진본 문서와 대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기 진위 공방이 계속 있는데요. 이게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중국에서 보관 중인 원본 서류와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뭐 제기가 되고 있고 네. 뭐 도장이라든지 어떤 부서명 자체가 중국에서 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지 그 위조 공방이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어떤 공무원에 대한 뭐 간첩 조작 사건인데 자칫하다가는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지금 비화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중국 대사관 측은 이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어떻게 보면 범죄 하나라고까지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측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이 중국과도 이렇게 말썽을 안 빚는 상황에서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뭐 검찰이나 외교통상부 쪽에서 다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증거 조작이 아니라고 밝히는 부분하고 또 중국과의 어떤 외교 문제, 네. 외교 문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네.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전례도 있지 않던 좀 애매한 부분이고요. 처음 있는 네, 일이라고 상당히 또 봐야죠. 양 국가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사전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뭔지 네. 진위 공방을 이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시키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국 측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누군가 책임을 꼭 묻겠다, 뭐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그 문서가 어떤 경위로 해서 입수되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네. 이게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서 이런 문서가 날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커다란 외교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인이 문서를 조작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인 개인의 어떤 잘못이고 물론 그걸 진위 여부를 확인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도 일부 책임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의문이 증폭되자 결국은 주선양 총영사, 이 조백상 총영사가 지난 금요일 날 국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까지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의문만 더 증폭된 것 같아요.
담당 교민보호용사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민철 교민보호 담당 형사가 개인적으로 네. 이 문건을 입수를 한 것 같다.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오후에는 이걸 번복했죠. 네네. 그 조백상 총영사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부터 이게 세 가지 문서가 외교 라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수한 문서라고 밝혔다가 네. 나중에 다시 또 번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한 가지 문서는 외교 라인, 두 가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작성된 거다라고 했다 다시 또 한번 또 번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진행이 되면 이게 사실 팩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을 보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단순하게 이제 그 증거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또 외교적인 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섬세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야당에서는 이제 뭐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 정치 외교적으로 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조백상 영사가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더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문건이 접수가 됐다고 했다가 개인적으로 이게 또 뭐 발급을 받았다고 했다가 뭐 세 건 중에 두 건만 뭐 헷갈립니다. 이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발언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러한 그 문서들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입수하는 것이 정상인데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교학에서는 중국 측에서 이렇게 위조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데 대한 어떤 좀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만약에 이게 공식 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네. 브로커 등을 통해 가지고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랬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네. 그리고 도대체 누구한테서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야지만 어떤 국민과 중국 측에서도 납득 가능한 어떤 그러한 그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밝히는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요. 이 검찰이 이러한 의혹들, 제기된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서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문제는 그 주선양 총영사관에 있는 이제 어떤 총영사와 또 담당 그 이인철 영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중국까지 얽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 뭐 영사나 이런 국정원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조사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수사 협조, 국제 공조 문제가 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내국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수사와 조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죄, 간첩죄에 대한 어떤 증거 날조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서 증거를 날조하면 이것도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규정에 보면 그러한 그 국가보안법죄로 처벌 가능한 그런 범죄에 있어서 증거를 날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그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구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조사 단계에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들이 이제 협조하지 않게 되면은 임의로 그 출석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게 되면 2회 이상 이제 출석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강력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제 자신들이 엄벌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겠다라고 공언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본인들이 그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 체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김 변호사님, 이인철 그 담당 영사의 어떤 진술이나 또 그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공안 수사라는 게 특히 국정원하고 검찰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검찰이 이번 이러한 진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 영사를 직접 불러서 이런 조사하는 것에 대한 뭐 어려움 같은 거 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뭐 국가정보원법상에서 이제 수사상에 좀 제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국정원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결정하지 않으면 실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 난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바탕이 되어서 국정원이 협조하는 형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진행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검찰 측이 내놓은 증거가 일단 이 위조됐다라는 그러한 이제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재판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한 그 공문서들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작성권자가 정당한 작성권자가 조작 없이 사실에 부합되게 이 기재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립의 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인정돼야지만 증거로 쓸 수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에서 2심법원 재판부에서 중국 측에다가 사실 조회를 한 결과 이 중국 대사관 측에서 위조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온 것이기 때문에요. 법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실 조회 결과에 아무래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이 현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검찰 측이 제시한 그러한 그 세 개의 공문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증거로 쓰일 수 없고 그럼 별도의 추가적인 그런 증거가 없다면 1심 재판을 결과를 뒤집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김 변호사님. 참 보기 드문 어떤 이 간첩 사건 관련해서 이 증거가 조작된 지금 의혹이 제기돼서 이 국정원이나 검찰, 우리 외교부까지 좀 난처한 입장에 네. 빠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어떤 얻어야 될 어떤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훈이랄까 그리고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어떤 앞으로의 파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끝으로 한번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형사사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이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어떤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체 관계의 진실과 또 이게 또 적정한 절차의 보장이라는 부분이 함께 좀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김종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